연금 준비하실 땐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투자하시는 성향이 투자 지향적인 성향인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인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하는데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위험은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의 종류를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부동산 이렇게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인플레이션 이상의 연금 수익을 만드셔야 합니다. 연금의 기본적인 선택 방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인마다 재테크 성향이 안정형인지 안정 추구형인지 혹은 중립형인지 적극적 투자 유형인지 이렇게 여러 유형 방식에 따라서 연금 운용 방식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은 장기간 운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자 성향을 고려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나 지출, 자산, 현금 흐름과 같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요. 막연하게 열심히 투자해서 큰 돈을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방법의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요. 생존 기간 동안 받는 평생 지급 가능한 유형부터 5년, 10년 특정 형태로 매달 나눠 받는 방법, 상속해서 생존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받고 원리금은 상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형으로 부부가 각각 50%씩 수령하는 형태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들에 따라서 개인에 맞는 상황에 또 맞는 선택과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재테크 성향과 연금 운용 방식의 선택은 미래의 연금 재원에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 선택은 개인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투자 성향을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4월 기준 변경되는 십자 경험생명표 이슈 때문에 문의를 주셨지만 종신 형태의 연금 수령 방식에만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만 좀 더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과 계획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되어져야 하는데요. 연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기타 장기유지 보너스, 고액 할인제도, 연금 개시 방법, 연금 상품 선택의 다양한 변수들로 연금 수령 금액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인 고민보다는 여러 옵션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셔서 연금 재원을 늘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변액의 납입 방식과 개인마다 상품 운영 방식에 따른 비과세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다음 편에서는 확정 보증 이율로 지급되는 연금 상품별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해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액 상품군이 월납이 좋은지 일시납이 좋은지 납입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금의 납입 방식은 선납, 월납, 일시납, 연금을 유지하면서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요. 연금 납입 방식과 연금 수령 방식은 현재 준비하시는 상품군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적립금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 방식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근 확정 이율 상품군도 나와서 또 챙기고 마이너스 날 걱정도 없는 최저 보증 이율 변액들 관심 많이 두고 계시는데요. 이 상품군조차도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6%, 7%의 최저 보증 이율 상품군은 모두 연금 개시를 목적으로 나온 금융 상품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준비하셨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거나 긴급자금 목적으로 인출한다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시면 손해일 수 있어요. 완벽한 상품군처럼 보이지만 사실 목적에 맞는 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유형인데요. 은퇴자금은 20년 뒤, 30년 뒤에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시에 연금을 쓸 수도 있고 확정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신토록 연금 개시를 할 수도 있지만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상품군을 선택하라는 부분을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30대, 40대 분들의 투자 성향이시라면 순수 변액을 40대부터 60대까지라면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 혹은 연금 개시 기간이 10년 이내로 짧으신 분들은 최저 보증 이율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재테크 성향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선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투자 성향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분석을 받으셔서 성향 파악하시고 나셔서 비교 받으시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투자 성향과 연금 개시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하신다면 결과는 모두 가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금융상품 종류는 크게 금리 연동되는 공시 이율형과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액연금, 변액이지만 최저 보증하는 확정 형태의 최저 보증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품군들의 베이스는 액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주식형과 혼합형, 해외 투자형, 채권형,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군을 선택하실 분들이나 추가로 준비하실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변액 상품군은 기존에 가입해둔 분들이 많으시고 확정 형태의 최저 보증되는 변액도 최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일반형 변액으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변액 상품군의 일시납과 적립식 방식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일시납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납입에 부담이 없고 펀드 수익률이 높을 경우 보험금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높을 경우 보험금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펀드 매수 시기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펀드가 고점에 있을 때 매수하면 펀드가 하락하면 보험료도 동시에 손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납 변액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저점에서 잡아서 매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립식은 꾸준히 매수되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시장 회복 시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우상향 시 매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목돈으로 갖고 있어 일시납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일시납으로 준비 가능한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시간 분산을 활용해서 1년 단위로 선납 형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나 상품군을 선택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적립식으로 연금을 순수 투자형으로 운영할 경우 매달 매수되는 효과를 시간을 분산해서 낮은 가격에 펀드 운용되는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펀드 편입에 따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연금 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펀드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순수 투자형은 펀드 편입과 시장에 맞는 펀드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은 성적으로 복리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셨던 B사의 미국 주식형은 10년 누적 수익이 258% 수익률을 내고 있고 배당주도 131.93%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한산을 해도 10% 이상 상회하는 수익 달성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 수익은 10년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연한산 2에서 3%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배당주, 가치주, 채권형 펀드 이렇게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으로 관리가 된 경우라면 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이 가능한 점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 관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최근 펀드 관리 부분에 AI가 투입돼서 펀드를 추천해주고 운용 관리까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아닌 분들이라면 최저 보증 변액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단리 운영이라는 아쉬운 부분과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순수 투자연금 플랜으로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하는 전략으로 연금 종류도 나눠 준비하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래에 수입이 되는 연금 자산 바구니에 다양한 색깔의 상품들을 담아서 준비해 두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 살펴볼 내용은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 드린 비과세 한도와 세금입니다. 비과세 한도 측면에서 목돈 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은 연금 적립식 5년 납 이상 월 15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고 추가적으로 일시납 비과세 연금 남은 한도 1억을 적용받기 위해서 일시납 형태의 변액 상품군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선 일단 납입 방법 관계없이 가입 후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기간만 유지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추가로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추가 요건들을 살펴보면요.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150만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건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선납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 이내로 납입하시면 비과세 요건에 맞고요. 위의 요건대로라면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려 볼게요. 10년 이상 유지 요건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가입 후 계약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할 경우 그 날짜부터 다시 10년을 재계산합니다. 2013년 이전 계정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이후 계약한 상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과 적립식 둘 다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납 이상은 월 150만원으로 가입하고 일시납 1억 원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2개라면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한도는 모든 상품의 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립식 요건이 안 되면 일시납 요건으로 예를 들어 월납 16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적립식 비과세 요건에 맞지만 160만 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한다면 9,6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이 넘지 않아 일시납 요건에 부합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년 납 미만은 일시납의 요건인데요.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일시납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납입이 1억 원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 안 빠지고 추가 납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 저축성 보험은 기본 납에 사업비 때문이라든가 펀드 투입 시점에 따라서 추가 불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납입 보험료로 계산할 때 중도 인출은 빼지 않고 추가 납한 것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일시 가입한 이후에 3천을 중도 인출한 후 다시 3천만 원을 넣으면 비과세 계약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의 계약 요건 비과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형 연금 계약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 모두 없어야 하며 만약 중도 인출을 했다면 종신형 비과세가 제외되고 일시납 비과세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연금 개시 후 너무 빨리 사망하면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비과세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 두 가지의 한도를 비과세로 챙겨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요건들이 유지기간만 지키면 되었는데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네요.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저축성 보험 비과세도 없어진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없는데요. 상황과 계획에 맞게 비과세 한도도 챙겨두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